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카발 인사이트계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동령 박연미 기자 납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상근 기자 왔다고 갈아타신 건 아니겠죠? 어제 유튜브나 문자로요. 네. 왜 선동령 안 왔냐. 제가 경주로 어제 돌아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안 나오셨어요? 그래? 저 어제 외화벌이 좀 하느라고. 외화벌이? 오. 예, 외화벌이 하느라고 제가 TVN에서 돈 벌고 오느라고. 아, 야. 네, 11월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이게 TBS가 아니고 이제 딴 방송에서 아니, 하니까 TVN. 외화벌이 했다. 예, 외화벌이에서 와. TBS의 딸이 외화벌이하고 왔구나. 아, 잘했어. 네. 네. 배 소장님, 네. 어떡하냐? 저는 오로지 TBS의 아들이니까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뚱커벨. 제 거예요. 네. 자, 회사 자금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다스는 MB 것이다 이런 네.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걸 확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네.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고 사실관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법원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이 돼서 재수감이 된다 이거죠? 네, 지난 2월 달에 항소심 직후에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돼서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일종의 자택 연금의 형태인데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택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라서 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 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석 형태는 상태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재수감 되게 생겼습니다. 예. 뭐 오늘 당장 구속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보니까 뭐 내일 또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기사 보니까. 아마 빠르면 월요일? 사흘 뒤쯤, 다음 주 사흘 월요일쯤? 뒤쯤에 네. 재수감 될 예정. 이게 한 2년 6개월 끌던 재판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 마무리가 된 건데 그 재판 과정을 선동요한 기자님 네. 깔끔하게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일단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이 회사 돈의 약 349억 원을 빼돌리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서 대략 163억 원가량의 뇌물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에서 뇌물은 85억 원 챙겼다. 횡령은 246억 원 인정한다 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를 했거든요. 예. 다스의 실소유주가 1심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데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또 형량이 그래서 2년 더 보태졌고요. 법리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다스에서 횡령한 돈도 종전 246억 원이 아니라 252억 원으로 5억 원 더 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모든 내용이 인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몇 년생이죠? 41년생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나이가 79, 80? 여덟이죠. 17년 네. 그러니까 1년은 이미 지나고 그래서 이제 16년을 복역해야 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렇죠. 만약에 16년을 복역한다 끝까지 한다 그러면 96. 네. 네. 근데 뭐 차후에 정치 일정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네.
대전에서 말이에요. 이 2020 세일 페스타 페스타. 네. 축제가 열리기 네. 시작했는데 코리아 페스타.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는지 하면은 이 거리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은흥장이 거리래. 은흥장이. 은흥장이. 뭘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은행나무가 많았던 은행나무골이다. 이름 아주 클래식하고 좋지 않아요? 우리말 이름인데. 은행골 하면은 보통 맛있는 식당이 떠오르는 그렇죠. 건 저만 네. 그런 건가요? 네. 거기가 중심가거든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를 가던 입대 예정자들이 많이 거쳐갔던 대전의 명소죠. 알아요? 저도 이제 논산훈련소 할 때 은행동을 거쳐갔습니다. 아. 오, 그러셨구나. 쪼꼬레. 가자. 쪼꼬레 가자. TBS의 아들. 네, 좋습니다. 주진우. 근데- 네, 아니죠? 은행골에서 뭘 먹고 들어갔어요, 그거? 그때 해장국? 거기 국수가 유명하고요. 국수? 네, 해장국도 유명하고 설렁탕도 유명하고 네. 다 드신 다 거 아니에요, 먹었습니다. 세 개? 네. 적당히 하시죠. 네. 자, 미국이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네, 미국이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 후보가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 협상가이고 무역정책 이반자다. 25년 동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짜 통상 전문가다. 이거 영어 표현을 그대로 썼거든요. 네. 진짜다. 찐이다. 아.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WTO의 투명성을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으니까 이 현장 경험이 있는 찐 후보가 이끌어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WTO는 모든 회원국이 비토를 하지 않아야 선출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찐인이 이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레알? 리얼리? real. 네. 지나니까 또 영탁이 생각나네요. 네. 네. 자, 수장님 찐 여보세요. 유명히. 레알은 스페인어죠. 그 나이지리아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선거전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막판 반전해야 되는데 미국 우리 동맹국이 강력하게 이제 지지하는데 미국의 무역 대표입니다.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이 대표가 또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평소에는 이제 거분이 있고 네. 한국을 밀어야 된다. 그런 사실 뒷배경에는 이 오콘조 이엘라 또는 이에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중국이 뒤에서 민다. 네. 근데 중국도 공식적으로 지금 누구를 지지하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에 등을 돌렸고요. 네. 유럽연합은 헝가리, 라트비아는 극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EU 유럽연합에서는 또 아프리카를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콘조 이에알라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WTO의 대변인이 이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이게 우리는 오콘조 이에알라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이 결사반대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이 WTO의 결정 구조가 각국마다 한 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다수 결로해서 오콘조 이에알라가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끝끝내 합의를 안 해주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막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1월 9일경에 이제 이사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결사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예. 각각 미는 쪽 후보를 3년씩 임기를 줘서 연달아서 하게끔 한 적도 있거든요. 반반씩 네. 하네요.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변곡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더 거세게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데 네.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에 조금 유연하게 나아갈 가능성. 그러니까 오. 유럽연합 쪽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변수가 있군요. 이게 간다는 게 아니군요. 근데 어제 보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일본이 지금 나이지리아 후보를 찬성한다고는 얘기하지만은 미국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에는 아마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당선 가능성을 60%다 이렇게 네.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일본 전문가들은 왜 중국 손을 들어주냐. 한국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오콘조 이에 알라 나이지리아 쪽을 밀어주면 안 된다. 아시아의 대표가 나와야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또 우리도 일본에서 또 후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후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쪽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 쪽 의견이죠. 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유명희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60% 예언을 네. 했는데 자, 두 분 오늘의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유명희 후보 됩니까 안 네, 됩니까? 저는 100%입니다. 됩니다. 됩니다. 네. 저기 밖에 적어놔요. 네. 자, 선동영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 나이지리아 후보가 됩니다. 이게 일단 머릿수가 좀 부족하고요. 됐어요. 네. 예. 자, 두 분의 의견이 들렸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예.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 재산세 인하 방안 두고 당정이 이제 이견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경제 쪽은 선덕 박연미 기자께서 전문가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금 당과 정부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중저가 그러니까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재산세가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공시지가 기준이었는데 실거래가로 가게 되면서 이 재산세가 상당히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9억 원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 그럼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니까 실거래가는 한 15억의 거래가 돼도 이 공시지가 9억 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부동산 대책을 세웠느냐. 네. 6억 원까지만 공시지가 6억 원까지만 허용을 해주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이 대주주 그 3억 원 과세안에 대해서 증권 얘기죠. 예. 네.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나오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걱정 말라고 답했다고요? 네, 어제 그 네티즌 당원 뭐 등과 대화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답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한 종목 한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게 됩니다. 해서 내년 4월 이후에 요 종목을 매도해서 수익을 남기면 많게는 33%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네티즌들과 뭐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갑론을박 중이에요. 왜냐하면 3억 원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 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랑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말에 세금 피하려고 물량을 내다 팔면 그 전체적인 주가가 흔들려서 한두 주 가지고 있는 나까지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임 건의안까지 내놨는데 국민청원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원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20만이 넘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그 논란이 일자 조만간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걸 보니 네. 여야가 이 문제에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아마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3억이 중요하겠네요. 아, 3억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3억 5조 예? 3억 5조요? 3억 5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3억 개만 쳐볼까요? 3억 개? 네. 3억이 중요하다. 네. 네. 청와대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반발로 파행을 겪었더라고요. 오늘 이제 국정감사 거의 마지막으로 운영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거든요. 근데 한 7명 정도의 청와대 관련 인사들이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가게 됐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발끈한 겁니다. 아니 네. 말이 되느냐. 운영이 제대로 나와서 참석을 해서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국정감사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파행을 겪었는데 다음 주까지 사실상 이 예산국회도 진행되는 과정에 운영이 국감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도 전문 채널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 현장 영상이 보이고 있는데 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대요. 네.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 표결 참여해서 186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참여한다고 그랬죠. 곧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저게 이제 총선 때 회계 부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회계 부정인데 검찰에서 계속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순 의원이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버티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포동의안 당 차원에서 본회의 표결을 한다라고 네. 이 예정을 했었던 것인데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또 그러네요. 몇몇 이 다른 지금- 정당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표를 개표하나 봐. 웅성웅성 서 있고 그러네요. 지금 무기명 투표라서 뭐 당론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요. 나가서 조사 받으라고 당 안에서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예언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저 체포 동의안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가결. 가결. 네. 네. 저도 가결. 왜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예. 자,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전 의원이 복당해서 부산시장 선거 준비한다면서요? 네, 박형준 전 의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데요. 2012년에 공천에서 제외된 이후 당을 떠난 지 8년 만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을 했고요. 2달 전에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산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본격적으로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도 보니까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낼 모양이던데 전당원 투표 절차 밟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법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뭔가 큰 무리를 일으키고 후보가 이제 거리됐을 경우에는 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된 이낙연 대표에게도 이제 질문이 갔었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그때 그랬죠. 이거요 당원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전혀 성대모사가 적절치 지금 않았네요. 이낙연 대표. 네. 네. 당원들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엄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심정은 위원장 네. 목소리 같아. 또 그러니까. 간결하게 하시죠. 네. 여보세요. 11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후보들이 좀 가셔야 되고 경선 과정도 거쳐야 되고 경선 준비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면 이번 주말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요? 네네 이번 후보를 주말이 오늘이 목요일이고 네 내일 모레인데 그러니까 빠르면 그런 보도 기사가 지금 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서서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자가 부산시장 후보들은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늦어지면 내년 보궐선거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전 당원들에게 이제 투표를 해서 그런데 이제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후보를 내자고 하지 내지 말자고 할 그렇죠. 가능성은 네. 전 있기 때문에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당원입니다. 내 네.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당원 네. 당규 바뀐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된다면 11월 달에는 이제 경선 준비위가 구성이 되고 예. 빠르면 12월 뭐 1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 기준 10억에서 얼마로 강화가 될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또 경제하면 우리 경주에 첨성대까지 설계하셨죠? 아, 그럼요. 선덕 제가 박연미 한 땀. 기자께서 고 심플. 네. 힌트 좀 주세요. 심플하게. 우리 셋이 모이면은 삼각편 되잖아요. 네. 왜 왠지 숫자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 완결성을 가진 느낌. 세 사람이니까 1억씩 하면 세 명이 얼마죠? 근데 우리 1억씩 내는 거예요? 자, TBS 앱 50원 1회 문자 샵 연결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